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친거입니다. 자, 벌써 우리 반이 나왔어요. 평가행동 기초 이론이 평가행동 기초반, 평가행동 이론은 선생님이 이제 정규 컬이죠. 이 정규 컬이 이전에 예비 컬인 예열 느낌의 컬인 평가행동 기초가 반이 나왔어요. 벌써 4강입니다. 그래서 일단 4강은 항상 짝수 강의 2강, 4강, 6강, 8강은 문학인데 그 와중에 4강은 현대소설입니다. 현대소설인데 여러분 현대소설이나 우리 저번에 했던 현대시는 그렇게 막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수능장 들어가서도 현대시와 현대소설에서 아예 모르는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에서 보기 3점, 고난도 킬러 보기 3점 같은 경우는 시험장에서 손도 못 댈 정도로 어렵게 나온 적이 있고요, 이미. 근데 문학 쪽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고1, 고2 때 어느 정도 문학 작품을 학교에서 많이 접한 친구라면 정말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수능에 나오는 문학의 형식 그리고 수능에 나오는 이 문제들이 요구하는 바가 내신과 그냥 교육청과 살짝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좀 짚어주겠다는 취지의 이 강의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 정말로 여러분 인강 컬이 짤 때 예비 컬이에 그냥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미 한 4강까지 들었으면 넣어놨겠죠. 그죠? 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소설 얘기를 조금만 하고 갈게요. 조금만. 자, 현대소설 쪽은요.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는 단순 정보 처리로는 승부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면 그러니까 저는 요 정도만. 일단은 내용, 즉 스토리가 정리가 된 다음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이해하셔야 돼요. 정말 내용 이해가 가장 먼저예요. 근데 선생님 내용 이해할 때 가장 좋은 법은 뭐죠? 사실 많이 풀어보는 겁니다. 많이 보고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요. 스토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혹은 모의고사에서 만날 수 있는 이 내용의 형식 그다음에 뻔한 전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뻔한 게 있다고요. 뻔한 게 있다 보니까 요거는 많이 접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모든 작품을 읽어보지 마시고 그냥 기출을 풀다 보면 기출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다 보면은 이거 이런 내용으로 또 전개되겠군. 이런 뭔가 데이터베이스가 여러분들 스스로 쌓일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내용 이해가 어느 정도 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물의 이해관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물들의 이해관계라고 해도 되고 인물의 이해관계라고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1인칭일 수도 있고 뭐 3인칭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막 무슨 뭐 이제 EBS 윤혜정 선생님처럼 1인칭은 이렇고 3인칭은 이렇고 이런 거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실전으로 바로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1인칭, 3인칭은 어차피 기출을 풀다 보면 아니면 선생님과 같이 커리를 타다 보면 알게 될 거고 지금은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수능에서 요구하는 현대소설에서 요거 인물의 이해관계를 묻는다. 그러면 이해관계가 뭐예요, 선생님? 이라고 묻는다면 일단은 정서, 뭐 감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정서를 어떻게 표출하냐, 어떤 형식으로 독자에게 전달이 되냐, 요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철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철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자기가 화가 났어. 갑자기 화가 났어요. 아니다. 선생님 그냥 지금 방금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여기 대치동이거든요. 대치동에 이게 녹화하러 오면서 오늘 뭐 설명회도 있고 뭐 여차저차해서 왔는데 그래서 영상 찍을 겸 지금 대치동에 왔는데 대치동 여러분 그 대치동을 좀 다녀본 친구는 알 거예요. 정말 자동차들이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여기 대치원탑 학원이거든요. 이 대치원탑 학원이 완전 대치 사거리 그 핫스팟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한테 안 들리겠지만 이 창문 너머로 크락션, 빵빵 소리가 엄청 많이 들려요. 정말로. 진짜 잔뜩 화가 나 있는 시간대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녁 한 5시 반인데 선생님도 사실 오늘 크락션 한번 울렸습니다. 원래 이제 도로교통법상 정말 정말 위급한 상황 아닐 시에는 크락션 울리는 게 사실 적당하진 않습니다. 적당하지 않은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가고 있었는데 원래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그 면허 따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 3차선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2차선, 3차선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좌회전 차선이다 보니까 여기 이 1차선, 여기가 1차선이거든요. 1차선은 이렇게 선으로 해놓고 2차선, 3차선은 점선으로 해놔요. 무슨 소리냐면 1차선 있는 차들은 차선 변경을 못 한다는 소리예요. 이 일직선으로 그어져 있는 선이.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선생님 차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어떤 택시가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여기서 암묵적으로 이 차들은 차선 변경이 안 됩니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2차선에서 가다가 1차선에서 차선 변경한 차를 박았다? 선생님 잘못 없어요. 근데 사고 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막 보험사 부르고 누구 잘못이네. 뭐 사실 선생님 잘못 아니죠. 이거는 택시 잘못인데. 그래서 어떤 택시 기사분 한 분이 갑자기 차선 변경하는 바람에 정말 박을 뻔했어요. 진짜 사고 날 뻔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의 정서 표현 뭐겠어요? 크락션. 야이씨 하면서 빵! 이게 크락션을 울렸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 여러분 이제 그 운전하다 보면 알겠지만 정말 위급한 상황일 때는 크락션 먼저 울리게 돼 있어요. 당연히 피하고. 아무튼 저는 다시 저의 이해관계는 뭐예요? 그냥 일직선으로 가고 싶다. 진행하고 싶다인데 이 택시기사님의 이해관계는 뭐예요? 그쵸, 나는 차선을 변경하고 싶다. 나는 2차선으로 가고 싶다. 해서 택시기사님의 정서 혹은 감정 혹은 뭐 의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택시기사님의 생각은 뭘로 표출? 1차선에서는 차선 변경하면 안 되지만 2차선으로 변경해야지로 됐고 거기서 이제 저와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상황이 나온 거죠. 저는 그래서 정서, 의도, 생각은 뭐예요? 저 나쁜 놈 하면서 크락션 울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현대소설은요. 인물의 생각과 감정, 정서 먼저 파악하는 훈련을 먼저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물의 정서 표현, 감정, 생각, 의도가 잘 담겨진 작품 하나를 제가 골라왔습니다. 최근 기출인데 평가원 기출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다 프린트 해놓으셨죠? 프린트 해놓으셨지, 그치? 자, 그럼 가볼게요. 다시 현대소설은 뭐다? 일단 내용 이해가 먼저긴 합니다. 내용 이해를 하면서 뭐를 파악해야 되더라? 인물의 혹은 인물들 간의 이해관계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 각 인물의 정서, 감정, 의도, 생각 다 그냥 내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그냥 다 내면이라고 할게요. 이 내면을 파악한 다음에 이게 어떻게 표출되냐? 요 싸움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요 싸움을 훈련하시고 이제 강화하시면 되는 겁니다. 배운 다음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교재 다 프린트 하거나 태블릿에 띄워 놓으셨죠? 자, 가볼게요. 이거 지울게요. 야, 진짜 아까 정말 진짜 살짝 닿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로 거의 진짜 정말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아까 그 택시 기사님 썰. 여러분 나중에 그러시면 안 돼요. 알겠지? 어차피 길 잘못 들어봤자 돌아가봤자 5분이에요. 정말 돌아가봤자 5분이기 때문에 정말 사고 날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중에. 자,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요거는 제가 5주차, 그러니까 5회차, 그러니까 독서에서 얘기를 할게요. 요거는. 자, 가보겠습니다. 이거 잘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교재 있으니까 교재 속의 보기입니다. 알겠죠? 교재 속에 몇 번 문제니? 네, 4번 문제 보기인데 여러분 안 보여도 좀 이해해 주세요. 어차피 교재 펴놓고 한다는 우리 가정이 깔리니까. 자, 보기를 먼저 띄워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또 행동 순서 정리 좀 할까요? 현대시, 2강 현대시에서 제가 뭐라고 했죠? 행동 순서에서 뭐 먼저 보기로 했어, 우리? 뭐 먼저 보기로 했어요? 그쵸. 제목 먼저 보기로 했어요. 제목 먼저 보기로 했고. 자, 제목 먼저 볼까요, 우리? 요거는, 김승옥의 차나 한 잔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교재나 여러분 프린트에 바로 보이죠, 그쵸? 다시 돌아갈게요. 제목 확인했고 차나 한 잔이에요. 제목으로 우리 도움받을 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 계속. 그럼 제목 받다 칩시다. 그럼 이제 문제 스캔하러 가야죠. 좋습니다. 문제 스캔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스캔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 다 프린트 피세요. 자, 1번부터 A 발문. 이거 뭐예요? 1번 위에다 써놔. 1번 위에다 써놔. 타겟팅 써놓으세요. 선생님이 이제 A 발문이라고 할 겁니다. 자, 타겟팅 써놓으시고 뭐 지금 1강, 2강, 3강을 꾸준히 적절하게 딱 하라는 대로 따라왔다면 어느 정도 그 과제도 해봤다면 딱 보일 거예요. A 발문에서 내가 뭐 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그죠? A 발문 보고 1번을 한번 덤비러 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스타일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작품 다 읽고 갈게요.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팁 하나 드릴게요. 일단 Q1번 같은 경우는 A 발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A 발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같이 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요 단락을 다 아우르고 있죠. 딱 여기로 가드를 쳐놓지 않았습니까? 이 가드를 쳐놨다는 거는 여기에서 낼 거니까 어차피 답의 근거가 여기 있다는 우리 가정이 깔리기 때문에 요 부분만 읽고 1번을 덤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 지문에다가 A 발문 쪽에다가 Q1 한번 써놓으세요. 거기서 까먹지 않고 덤비기로 여러분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발문이나 문제 스캔할 때 발문 읽었을 때 여기서 몇 번 문제 풀어야지 이거 한번 써놓은 버릇하세요. 이게 행동이에요. 이게 습관이고 알겠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2번 가기 전에 1번 다시 죄송합니다. 1번 선택지 스타일도 한번 쓱 보고 갈까요? 1번 선택지 스타일 어떤 느낌이죠? 그쵸 여러분 옆에 써놓으세요. 표현상 특징 플러스 해석 써놓으세요. 표현상 특징 플러스 해석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1번에 1번 같은 것만 봐도 1번에 1번 같은 것만 봐도 빈번한 장면을 전환하여까지 표현상 특징일 것 같고 그 다음에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게 해석이나 효과 이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표현상 특징을 보고 이런 해석이 붙을 수 있나요? 이걸 물어보는 건데 여러분 이런 거 갖고 1번 같은 경우는 잠깐 얘기할게요.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1번 같은 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은요 그냥 짬이 아직 안 쌓인 겁니다.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본 친구들인데 무슨 소리냐면 1번 같은 경우는 풀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이건 전혀 어렵지 않은 게 그냥 있냐 없냐 수준으로만 됩니다. 다시 이런 표현상 특징이 있어요 없어요가 1차 관문. 벌써 거기서 우수수 떨어져 나갈 거예요. 다른 선택지들이. 이제 그 다음에 남는 선택지들은 그런 표현상 특징은 있는데 그런 효과나 그런 해석이 붙을 수 있냐 요 정도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우리 A 발문 읽고 바로 와서 다시 설명해 볼게요. 풀어볼게요. 자, 다시 2번 요것도 타겟팅이네요. 타겟팅인데 여러분 이건 하나 조심하세요. 1번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가두리를 쳐놨다 그랬죠. 가두리를 쳐놨다 보니까 이거는 여기에서만 풀어도 되는 건데 이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단어 단위로 타겟팅이 되거나 문장 단위로 타겟팅이 됐는데 딱 그 부분만 해놨으면은 이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같은 경우는 다 읽고 푸는 게 여러분 안전합니다. 알겠죠? Q2번은 다 읽고 푸는 걸로 생각하시고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미 타겟팅이 됐다는 거 문제에서 물어볼 거라는 이 가정이 깔리기 때문에 여러분 읽으면서 대충 이 기억이나 이 니은은 이런 의미겠구나 이런 생각은 하면서 가야 됩니다. 알겠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죠? 자 계속 3번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자 A 발문 B 발문도 한번 확인하고 올게요. 여러분 근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도 한번 확인하고 왔어야 돼. 자 A 발문 볼까요? 자 스몰 A입니다. 스몰 A 요 꺽쇠 전에 있는데 문화부장 비발문도 문화부장이에요. 둘이 같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같은 부장인데 다른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왜냐면 세상에 부장님이 얼마나 많아. 같은 문화부장일 수도 있고 아예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이해되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특정 인물에 대해서 특정 인물에 대해서 물어보네.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현대소설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인물 간의, 인물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문제에서 대놓고 인물, 문화부장을 물어보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선택지에서 뭐를 물어보든 간에 여러분들은 이 문화부장, A 발문 스몰 a, 스몰 b에 해당하는 문화부장이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혹은 이 문화부장이란 사람이 혹은 두 명일 수도 있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이 두 명 혹은 한 명이 또 다른 인물과의 어떤 이해관계를 갖냐. 요것도 꼭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7월 교육청인데 문제가 좋았어요. 지문 자체는 좋았어가지고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아이고 이걸 가면 안 되죠. 우리 4번 가볼까요? 4번 가볼까? 자 이제 4번에 제가 처음에 띄워놨던 보기가 나옵니다. 보기가 나와요. 자 볼까요? 이거 왜 이렇게 흐리게 나오지? 여러분 그냥 교재 보세요. 교재 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원래는 현강에서는 PPT를 안 써요, 잘. 왜냐면 다 교재가 있으니까. 그래서 PPT 띄우면은 오히려 제 판서가 좀 더 제한되는 느낌이 있어서 PPT를 안 쓰는데 그냥 여러분들 보기 쉽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강이나 6강부터는 선생님이 피브 스타일로. 피브 스타일은 뭐냐면, 아예 태블릿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선생님 카메라 띄워놓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가독성이 더 좋긴 할 거예요. 자, 가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보기. 한번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선생님, 보기는 왜 먼저 읽어요? 자, 우리 이미 했었죠. 2강 현대시에서 제가 여러분 일단 요 평가행동 기초커리에서 문학에서 뭐만 가져가도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보기를 녹이는 능력만 키워서 그냥 가도 정말 문학 반절은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평가행동 기초의 문학에서의 핵심은요, 보기를 녹이는 능력입니다. 다시 보기를 작품, 지문에다 녹이는 능력이에요. 아시겠죠? 자, 현대소설의 보기에서는요, 보통 요 정도 줘요. 줄거리나 인물 정보를 좀 줍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교육청 문제라고 해도 평가원스러운, 여러분 좋아하는 그 평가원스러운 스타일이 있어서 갖고 와 본 겁니다. 알겠죠? 자, 가볼게요. 그래서 다시 보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기. 이 작품은 만화가가 일단 인물 정보가 나왔어요? 만화가가 나왔고요. 자, 보기를 또 녹일게요. 보기 또 녹일게요. 만화가가 나오고요. 자, 겪는 하루의 사건을 통해 1960년대를 살아가는 소시민의 생계에 대한 불안과 비애를 드러낸다. 너무 좋은 정보 나왔네요. 뭐죠? 불안과 비애. 이거 왜 중요해? 이게 왜 중요해? 그죠. 좋아요. 지금 좋습니다. 선생님, 아까 3번에서도 그랬지만 여기 보기에서도 인물 정보가 나오고요. 인물에 대한 물음을 할 것 같고요. 물어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서가 나왔는데요? 라고 생각했으면 정말 나이스. 진짜 잘했습니다. 정말 잘 따라오고 있고, 아니면 애초에 잘 배운 친구일 수도 있어요. 자, 다시 불안과 비애 누구 거예요? 정리하시죠? 그쵸, 만화가 거예요. 아이고, 이거 하얀색으로 쓸게요. 보기 정보는 그냥. 확실히 제가 이 기초반이라 설명을 좀 천천히 하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빠르면 뭐 좀 느리게 들으시고 스탑하면서 들으시고 하는데, 현강반은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스피디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PPT도 없고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설명을 누그러뜨리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제가 또 각 수업마다 썰을 꼭 풀어야겠다는 강박이 있어서, 네, 아무튼 썰 풀려고 빨리 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죄송합니다. 자, 가볼게요. 자, 다시 한번 만화가는 불안과 비애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자, 계속 작품에서, 그러니까 요거도 하나만. 이 불안과 비애는 사실 생계에 대한 불안이거든요. 그리고 생계에 대한 비애다 보니까 일단 이 만화가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좋은 상황이 아니다. 뭐 마이너스에 되고 삼각형에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이건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근데 저는 보통 삼각형을 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상황, 부정적 상황, 이런 거. 자, 가보겠습니다. 자, 작품에서 만화가는 만화를 충실히 연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할 일은 다 했네요. 자기 할 일은 다 했는데 결국 해고를 좋습니다. 요것도 분홍색으로 결국 해고를 당하고, 이거 뭐예요? 불안과 비애가 드러나게 된 계기, 원인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이렇게 보기를 섬세하게 진하게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시 보기는 섬세하고 진하게 읽으셔야 오히려 지문 읽을 때 스피드가 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보기 날려 읽지 마. 정말로 여러분 오히려 시간이 더 늦춰져요. 자, 계속 당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 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선생님이 아까 보기에서는 줄거리나 인물 정보를 준다 그랬는데, 첫 번째 정보는 아마도 인물 정보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만화가의 실패죠, 실패. 그래서 이 실패라고 해서 만화가가 재미없다 이런 게 아니라, 재미없는 만화를 그린다는 사람이 아니라 뭐를 당했대요? 해고당하고 실패한대요. 이거를 이제 문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좌절이라 그러죠. 좌절을 겪는 상황을 보여준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불안과 비애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다고요. 자, 계속 이 작가는 이 과정 뭐예요? 그렇죠. 만화가가 좌절을 겪는 이 과정을 보여주는 것. 그치? 자,
과정에서 인물의 상황과 심리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기 나오네요. 상황 뭐야? 줄거리. 인물 정보, 줄거리. 이 줄거리. 혹은 인물 정보도 될 수 있고요. 심리, 뭐예요? 그쵸. 이 만화가의 심리, 불안과 비애. 알겠죠? 자, 계속. 우회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비유적 표현, 모순 형용 등을 사용한다. 여러분,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선생님. 비유적 표현과 모순 형용도 읽으면서 찾아야 될까요? 아니면 읽기 전에 이걸 머릿속에 넣어놔야 될까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건 이제 여러분 나중에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알겠지만 요런 게 이제 굉장히 지엽적인 정보거든요. 비유적 표현과 모순 형용을 읽으면서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 찾아라? 4번 문제 와서 찾는 겁니다. 아시겠죠? 4번 문제 와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보기 문제는 항상 마지막에 푸는 걸 선호하고요. 알겠죠? 자, 계속. 통해 활용한다. 또한 자신이 그리는 만화 속, 이 자신은 누구겠어요? 만화가겠죠? 그리는 만화 속 가상의 인물에게 말을 하는 상황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심리, 우회적으로 표현하든 이런 만화 속 인물한테 말을 건네면서 표현하는 심리든 뭐예요? 불안과 비애, 요 두 개만 파악하고 가면 돼요. 그래서 이 작품은 여러분 벌써 각이 나와야 돼. 보기만 읽어도 요건 좀 쉽겠는데? 이런 각이 딱 형성이 돼야 돼. 왜? 뭐밖에 없어요. 결국 불안과 비애라는 정서밖에 안 줬고 이 사건들도 이 불안과 비애가 있을 수밖에 없는, 느낄 수밖에 없는 사건 자체도 실패, 좌절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소설에서는 그저 부정적 상황만을 읽어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가세요. 간결하게 가세요. 잠시만, 제가 보기 설명만 지금 거의 5분 넘게 했거든요. 왜? 보기가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제가 이 강에서도 말했지만 문학 작품에서는 주관을 인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문학을 객관적으로 100% 순도 100% 객관으로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왜? 작품마다 사람들이 느끼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평가원은 보기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겁니다. 너네 이렇게 느껴야 될 텐데, 이렇게 읽어야 될 텐데, 이렇게. 알겠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지문 가볼까요? 자, 그래서 문제 스캔하면서 보기를 읽었고요. 이제 3번, 세 번째 행동 순서 뭐예요? 그렇죠. 지문 가고 이 지문 다 읽었으면 이제 문제 풀러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지문에서 문제를 푸는 지문 읽다가 와중에 풀어야 되는 거는 뭐였죠? 그쵸? A 발문. 아마 2번, 그렇죠. 1번 문제는 그 읽다가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돌아갈게요. 아이고. 이제 지문 가볼게요. 자, 편집국 안에 들어섰을 때 그가 두려워하고 있던 예측이 이젠 어쩔 수 없게 된 것을 최초로 그에게 느끼게 해준 것은 자, 벌써 지금 보기에 녹일 준비하는 친구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떻게 녹였을까? 그치. 그가 두려워하고 있던 요걸 갖고 뭐를 녹였어야 된다? 그쵸, 이 불안과 비애. 우리 이미 내용 알잖아. 줄거리 알잖아. 만화가 잘릴 거야, 안 잘릴 거야? 잘릴 거죠. 그치?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그가 아직 만화가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애초에 작가가 누구를 통해서 뭐를 드러내? 만화가를 통해서 소시민의 비애와 슬픔을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만화가일 수밖에 없죠. 이거 또 아무런짓다 하시면 안 돼요. 알겠지? 정 모르겠으면 어차피 나올 거니까 나중에 알아도 되지만 일단 각을 잡고 처음에 초반 세팅을 잘하고 가자고요. 그 시간조차 좀 아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가볼게요. 두려워하고 있던 예측이 이제 어쩔 수 없게 된 것을 최초로 그에게 느끼게 해준 것은 이 국자가 나라 국자가 아니고요. 편집국, 이 국자예요. 알겠죠? 자, 국내에서 심부름하는 계집의 표정에서였다. 여러분, 근데 이게 좀 워딩이 세죠? 이게 옛날 소설이라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어느 때 그 계집애는 만화가를 만화 속의 인물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탓인지 그를 보기만 하면 웃음을 혼자 우참 챌린지 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를 보기만 하면 웃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며 휙 가버리고 하는 것이었는데 조금 좀 너무하죠. 사람을 보고 우참 챌린지를 하다니. 자, 계속. 그날은 제법 나부시 안녕하세요를 하고 나서 미소를 띄운 채 그의 얼굴을 똑바로 올려다보는 것이었다. 자, 오늘은 우참 챌린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좀 이상해요. 조금 여러분들은 약간 이렇게 가도 됩니다. 근데 벌써 또 그날따라 그 여성분이 좀 태도가 달라진 이유는 여러분 이미 알 거예요. 왜? 만화가는 어떤 좌절?
해고를 당한다고 먼저 했죠. 해고 당하고 나서 다시 일을 구하려고 했지만 또 실패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이미 이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뀐 친구가 이미 있을 건데 뭐 아마 요 그날이 해고가 결정된 날 아닐까. 그리고 이 여성분의 이해관계, 여성분의 생각은 뭐야? 이미 이 만화가가 해고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 그게 또 뭐로 표출? 그쵸. 그날따라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우참 챌린지를 안 하게 된 그런 표정으로, 태도로 표출이 된 거죠. 이해되시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설은 뭐라고요? 인물의 내면이 어떻게 표출되냐, 그거 캐치하는 싸움이라고요. 아시겠죠? 자, 계속 가볼게요. 자, 다음 단락 가겠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잠깐 동안이었지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던 그 누구겠어요? 그쵸? 계속 만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 되고요. 해고를 당할 만화가 모든 걸 알 수 있게 해주었다. 좋습니다. 그럼 또 뭐예요? 나 다시. 인물의 내면이 어떻게 표출되냐인데, 이 여성분의 내면은 뭐였어요? 사실상 이 만화가가 해고되는 걸 알고 있지 않을까? 우참 챌린지 하다가 이제 우참을 안 하게 되는 그 표출 과정에서 이 표출을 보고 또 만화가가 직감을 한 거죠. 그쵸? 인물의 이해관계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알 수 있게 해주었다. 자, 계집애가 자기를 올려다보던 맑은 눈 속을 살짝 스치고 가던 게 어쩌면 좋습니다. 연민이 아니었을까.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그쵸? 만화가의 생각이지만 작가가 대신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왜 알림이?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 혹시 알림 뭐 들어갔나요? 마이크에? 뭐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제 말 듣는 거에는 뭐 어려움이 없으니까. 자, 하고 생각하자 분노보다도 오히려 전신에서 맥이 빠져나가는 것을 그는 느끼면서 굳어진 얼굴로 문화부를 향하여 갔다. 이거 보기에서 녹여야죠. 뭐예요? 그쵸? 불안과 비애 중에 그래도 비애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선생님 요 전체적인 흐름상 내가 잘리는 거 아닐까? 지금 불안도 느꼈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알아두세요. 굳이 불안과 비애를 칼 자르듯이 자르지 않아도 돼요. 왜? 어차피 만화가 거죠. 이 정석. 그죠? 그래서 불안 따로 비애 따로는 선택지에서 물어보면 분류하시고요. 지금은 그냥 만화가한테 부정적인 상황이 직면이 됐구나. 이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깔끔해요. 지문 깔끔합니다. 이거 또 지울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녁을 안 먹었네요. 어쩐지 왜 배부르지? 하고 있었는데 제가 또 오늘 여러분 이거 하나 또 알려드릴까요? 제가 한번 수업마다 뭘 먹는 얘기를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이 먹는 게 좋기 때문에. 자, 짜왕 아시죠? 짜왕이 아닌가? 짜왕이 아닌가 보다.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에 이 라면류를 좋아해서. 그럼 틈새 라면 알아요? 야, 이거 광고 아니다. 이거 광고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런 여러분한테 광고 아닌 척하면서 속이면서 광고할 정도로 돈이 없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틈새라면에서 원래 틈새라면이 그냥 국물 있는 라면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짜장 버전이 나왔나 봐. 근데 틈새라면이 또 어떤 라면이냐면요, 그 맵기로 소문난 라면이거든요. 근데 짜장 버전이 나와서 선생님 볶음라면 진짜 좋아합니다. 제가 또 볶음면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나중에 선생님의 볶음면 레시피를 꼭 공개하고 싶어요. 정말로. 이건 진짜로. 자, 여러분한테 이제 이게 선물이죠, 사실상. 여러분 한번 해봐라. 아니면 나중에 이제 2024 수능 끝나고 한번 기회가 되면 다 같이 캠핑 가고 싶긴 한데, 왜냐면 이제 그때 되면 정말 코로나가 애초에 그냥 완전히 그냥 일상생활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아무튼 그건 나중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짜장 버전이 나와서 사서 한번 먹어봤어요. 선생님은 일단 기봉 2봉. 한 봉지는 부족하죠. 그래서 2봉 2봉 뜯어서 딱 오늘 신나게 볶았는데 맛있더라고요. 또 아주 그냥 혼내줬습니다. 그냥. 자, 죄송합니다. 가볼게요. 그래서 이거 추천합니다. 틈새라면 짜장 버전. 적당히 매콤하고 적당히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자기들의 데스크 앞에 앉아있던 몇 명의 기자들이 여느 때와 달리 유별나게 유별나게 반갑게 인사할 때, 이거 뭐예요? 그쵸? 이 내면 심리 정서 태도 정보가 또 표출이 됐죠?
또 이 이해관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약간 미안함이 묻어나는 이 반가움이죠. 미안함이 왜 괜히 미안해서 더 잘해주잖아. 이거죠. 그쵸? 자, 그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자기도 덩달아서 지금 작별하듯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있었다. 아, 이제 불안이 확실시 됐어요. 확실시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잠시 동안 그는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알 수 없었다. 흐르던 시간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공백이 생기는구나 하는 생각이 알 수 없는 부끄러움과 함께 그를 엄습했다. 그러고 있는 그를 문화부장이 구해줬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문화부장이 나왔어요. 근데 요거는 아마 아까 우리 문제 스캔을 이미 했죠. 제가 문제 스캔을 먼저 하라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 특정 인물 A 문화부장, B 문화부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건 아직 A 문화부장인지 B 문화부장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여기서 이제 요 3번에 직결되는 지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걸 먼저 알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준비해야 돼. 뭐 준비해야 돼? 그쵸? 자, 이제 알겠어. A 발문이든 B 발문이든 이 문화부장과 누구? 그쵸? 만화가가 지금 조우를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화가와 A 발문, B 발문에 해당하는 문화부장이 어떤 이해관계를 가질까? 각각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생각이 어떻게 표출될까? 요거예요. 내면이 어떻게 표출되고 서로 어떤 관계에 놓일지. 괜찮죠? 자, 준비하고 갑시다. 기억 발문. 오늘치 만화 좀 하면서. 그러니까 만화를 부탁하는 사람은 당연히 문화부장이겠죠. 왜냐면 만화가는 만화를 연재하는 사람이니까 만화를 주는 사람이고 만화를 부탁하는 사람은 이 직원이겠죠. 그 와중에 문화부장을 만났다고 했으니까 여기 방금 문화부장 만났다고 했으니까 이 다음 대사는 당연히 문화부장이겠죠. 그치? 자, 하면서 문화부장은 손을 내밀었던 것이었다. 그는 당황해졌다. 그러니까 지금 그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가 잘리는 줄 알고 거의 사실상 확정적이었지. 직원들의 이 태도를 보고. 근데 오늘치 만화를 부탁하네요? 한번 봅시다. 자, 그는 당황해졌다. 그가 짐작하고 있던 사태 속에서는 문화부장의 지금 얘기는 불필요한 게 아닌가. 그치? 왜 굳이 나한테 만화를 달라고 하냐? 나 잘릴 텐데. 자, 그는 옆구리에 끼고 있던 서류 봉투를 살그머니 좀 더 힘을 주어 끼면서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빨개진 얼굴을 손바닥으로 닦으며 말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요게 뭡니까? 어느 정도 요거 그렇지. 불안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혹은 긴장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괜찮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보기 녹이고 있죠. 그리고 긴장이라 함은 지금 본인이 예상치 못하게 직면한 상황이 또 올 수 있잖아요. 나 잘리는 줄 알았는데, 씨발, 뭐야? 갑자기 안 잘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그치? 이걸 또 긴장이라고 좀 여러분은 스스로 소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그러지 않았는데요? 왜냐면, 여러분, 지금, 왜냐면이 아니야. 미안해. 니은 발문 보니까, 우리가 앞부분부터 사실 이 소설, 이 김선옥 씨의 커피 한 잔을 죄송합니다. 차나 한 잔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 당연히 여러분 이 정도 알죠? 이 지문은 소설 속의 한 부분, 특정 부분을 발췌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풀 스토리를 모르죠, 사실. 그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편집해야겠네. 제가 트름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존나 더러워. 자, 그러지 않았는데요. 라고 한 거 자체가 애초에 이미 만화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이런 유추를 할 수 있죠. 추리를 할 수 있죠. 그치? 자, 그러지 않았는데요?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말하고 나서 그는 금방 후회했다. 어쩌면 자기의 짐작이란 게 얼토당토 않는 게 아닐까. 그쵸? 내가 안 잘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자, 자기의 신경과민으로 자기는 지금 큰 실수. 여러분, 보기에서 녹일 게 또 나왔네요? 뭐예요? 신경과민? 불안이죠. 불안입니다. 신경과민. 좋습니다. 자기는 지금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 아닌지. 그러나 문화부장의 다음 말은 그의 그러한 희망에 찬 기대를 산산이 부숴버렸다. 네. 그럼 알고 계셨군요. 저런. 잘리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쵸. 잘리는 거 확정이네요. 불쌍합니다. 자, 문화부장은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그에게 말했다. 차나 한잔 하러 가실까요? 자, 여러분 제목, 이건 팁 하나 드릴까요? 팁 하나 드릴까? 자, 팁. 제목과 지문 속 단어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제목에 있는 단어를 지문 속에서 그대로 쓴 부분이 나올 때가 있어요. 거기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제목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게 해줄 수 있는 곳이 그 지문 속에 제목에 해당하는 단어가 나온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꾹꾹 눌러 담으면서 진하게 읽으면서 가는 게 좋아요. 여기서 굳이 속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자, 가볼까요? 그래서 차나 한잔 하러 가실까요? 할 얘기가 있다는 암시를 그에게 주면서 나왔네요. 할 얘기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왜? 실패 2번 중에 첫 번째 실패가 뭐였어요? 그죠? 해고잖아. 이 할 얘기 아마도 이 문화부장이란 사람, A 발문의 문화부장이든 B 발문의 문화부장이든 아직은 모르겠지만 문화부장이란 사람은 만화가에게 아마 해고를 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가라고요. 아시겠죠? 자, 계속. 문화부장은 그의 앞장을 서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차나 한잔 하러 가자. 차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거 알아두세요. 차가 중요한 거야? 해고 통보를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죠. 해고 통보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차나 한 잔은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동기를 만들려고? 그쵸. 만화가를 해고하겠다는 말을 할 동기를 만들려고 일부러 차를 한 잔 하러 가자고 좀 이제 밖으로 같이 나간 거죠. 아, 슬픕니다. 정말 슬퍼요.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아주 섭섭하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해 왔는데 다방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자 문화부장은 그에게 말했다. 저는 이 형을 두둔했습니다. 여러분, 이 형이라는 것 자체가요, 이게 당신이에요. 당신, 여기서는 당신. 약간 김씨, 이씨, 김형, 이형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걸 모르더라도 지금 이 두 명이서 차 한잔하러 온 거니까 당연히 문화부장이 아니라면 누구밖에 없어요. 만화가밖에 없죠. 그럼 만화가를 이 형이라고 불렀다고 생각해야죠. 이 정도 실력은 있어야 돼요. 이 정도 맥락 파악은. 자, 계속. 국장님도 이 형의 만화에는 항상 칭찬을 하셨는데 그 독자들이 자꾸 투서를 지금 그러니까 나는 당신 편입니다. 근데 지금 국장님도 만화 재밌어 하셨는데 독자들이 별로 안 좋아했다. 투서를 자꾸 넣었다. 막 이런 거죠. 그치? 자, 아니 사실 재미가 없었지요.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만 당연히 이건 누구 대사겠어요? 만화가 대사겠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어느 정도 알고 있었죠. 해고 당할 거를. 그래서 그러니까 해고 통보를 받는 와중엔 오히려 약간 초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계속. 그는 문화부장이 우물쭈물하고 있는 게 미안해서 얼른 말을 받았다. 그러니까, 왜냐면, 자른 게 문화부장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자른 게 문화부장이 아니고, 통보를 하는 사람이 이제 문화부장이기 때문에, 그래, 당신 탓 아닌 거 알아요. 하면서 괜히 무안하지 않게, 괜히 미안해서 그냥 그렇게 말을 빨리 받은 거고, 아니죠. 독자들이 이 형의 유머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 형의 유머가 워낙에 하이 퀄리티라, 독자들이 재미없어 하는 건데, 그건 사실상 아쉬운 일이다. 약간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화부장과 만화가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거 이상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계속. 자, 중략 줄거리. 아이고. 아직 우리가 A 발문을 만나지 못했죠. 그쵸? 죄송합니다. 자, 중략 줄거리 가볼게요. 요거 좀 지울게요. 자, 중략 줄거리. 신문사에서 해고당한 그는 자, 좋습니다. 일단은 전 여기다 끊을게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실패 2번이라 그랬죠? 첫 번째 실패가 뭐였어요? 그쵸? 해고. 좌절 2번인데 두 번째는 아마도 뭐였죠? 그 보기 다시 한번 여러분 보기 선생님 한번 살짝 다시 볼게요. 뭐였죠? 그쵸? 그냥 진짜 실패. 일자리 실패. 일자리 X라고 할게요. 일자리 구하지 못한 거. 요 2번의 실패와 좌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끝났죠. 그치? 자, 만화가는 다른 신문사의 문화부장을 문화부장이 알고 보니 2명이었네요. 좋습니다. 자, 찾아가 차 한 잔 마시자고 권하며 만화 연재를 부탁한다. 그러나 문화부장은 신문사에 돈을 쓰지 않는 사장을 핑계로 부탁을 거절하고 좋습니다. 2번째 실패가 나왔어요. 일자리 구하지 못했네요. 그죠? 여기 나왔죠? 자, 확인하시고 녹이시고 자, 거절하고 차값을 먼저 계산한다. 여러분 결국 이 제목의 의미가 여기서 파악이 끝났어야 돼요. 결국 뭐예요? 차 한 잔 마시는 것은 결국 뭡니까? 만화가의 좌절을 의미하는 자리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계속. 그는 만화가인 김 선생을 만나 술을 마시며 자신에게 해고를 통보한 문화부장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다 쓸게요. 요거 이제 지울게요. 차나 한 잔이라는 이 제목을 말했으니까, 의미를 말했으니까, 이제는 만화가와 김 선생의 대화가 이어질 것 같아요. 여기 지문 중략줄거리 보니까. 그럼 여기서 뭐에 대해서 말하겠대요? 문화부장에 대해 말하겠대요. 그러면 이제 만화가가 생각하는 문화부장을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인물의 내면이 어떻게 표출이 되냐. 이 만화가의 내면에 문화부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가 김 선생과의 대화를 통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현대소설은 쌍방대화, 누구가 누구한테 말했다, 이런 지점에서 정보가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시고요. 고전소설도 똑같습니다, 사실. 자, 가보겠습니다. A 발문 이제 우리 마주쳤네요. A 발문. 문화부장이 차나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여러분 일단은 우리 잠깐 여기 돌아가자면, 차를 한잔 하자고 했던 사람은 사실 A 발문 문화부장 누구예요? 이거 처음에 있었던, 해고당한 신문사에 있었던 문화부장이죠. 그쵸?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먼저 써놓으세요. 해고라고 써놓으세요. 해고당한 신문사의 문화부장이었죠. 그치? 차나 한잔 하러 나가자고 했던 거는. 이거 다시 돌아가서 확인하고 왔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 보고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자, 계속. 그는 속으로는 자기가 만화 연재를 부탁하러 갔던 문화부장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다. 이거는 뭐예요? 거절을 했던 문화부장이죠. 그치? 그러면 이제 문화부장이 나뉘는데, A 발문 문화부장 뭐라고요? 해고 통보를 대신했던 문화부장. B 발문 문화부장은 누구죠? 그치, 거절했던 문화부장이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좀 복합적인 거죠.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입체적이라고 하는 건데, 말로는 해고 통보했던 문화부장이고요, 속으로는 거절했던 문화부장을 생각하고 있어요. 자, 가볼까? 어떻게 될지? 다방에 가서 그 양반이 그러더군요. 사람 웃기는 방법의 몇 가지 패턴을 안다고 곧 만화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그 양반이 그랬어요. 두꺼비 같은 누나를 부라리면서 말입니다. 차값을 앞질러 내버리던 그 키가 작달 만한 문화부장, 날 무척 무한하게 해줬었지. 자, 그러니까 아까는 다시 차 한잔 하자고 했던 사람은 해고 통보를 했던 문화부장인데, 사실 이 대화의 내용을 보니까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거절한 문화부장을 두 번째 만났던 문화부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이게 복합적인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말입니다. 너는 미역국이다, 이거죠. 자기네 사장이 얼른 되져달라는 기도를 하라던 그 사람. 난 참 면목이 없어서 혼났지. 여러분, 갑자기 사장을 되져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왜 그러죠? 그쵸, 이것도 내용 확인 한번 하시고 와야죠. 왜? 아까 두 번째 거절했던 이 문화부장은 뭐 때문에 핑계를 댔어요? 그치? 돈을 쓰지 않는 사장 핑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사장 욕을 하면서 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사장이 얼른 대줘달라고 기도를 해주세요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건 또 알아두시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차나 한 잔, 그것은 일종의 추파다. 아시겠습니까, 김 선생님? 그는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그 속에서 성실을 다했던 하나의 우연히 끝나고 점점점 했으니까, 여기서는 김 선생한테 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나의 비애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을까요? 이 비애는 어디서 왔죠? 이 두 번의 실패, 좌절을 문화부장과 함께 했잖아요. 그치? 문화부장과 함께 했던 이 썰을 말하면서 결국 다시 한번 뭐를 말하고 있다고요? 그치? 만화가의 불안과 비애를 말하고 있다고요. 좋습니다. 좋아요, 지금. 자, 계속. 자, A 발문 끝났습니다. A 발문 끝났으니까 우리는 또 문제 한번 풀고 올까요? 자, 1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1번 문제. 여러분 1번 문제 지금 가셔야 돼? 1번 문제 가셨죠? 가보겠습니다. 자,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에 1번. 빈번하게 장면 전환 없습니다. 여러분, 빈번히 장면 전환이 되려면 서술의 초점이 옮겨가야 되는데, 이거는 누구 얘기만 주구장창했어요. 그래서 만화가 얘기만 주구장창했죠. 그래서 애초에 장면이 전환된 적이 없습니다. 1번 제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이미 표현상 특징을 물어볼 때는 그 선택지에서 요구하는 표현상 특징이 없을 때가 매우 많아요. 이해되시죠? 그쵸?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애초에 없어서 제끼고, 2번 과거의 장면을 삽입하여 갈등 해소의 실마리. 요거는 일단 과거 장면을 삽입한 건 맞습니다.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만화가가, A 발만 다시 가볼까요?
만화가가 이 문화부장과의 대화 내용을 삽입하면서 독자에게 과거 장면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고 인정이 돼요. 근데 뭐가 틀렸어? 갈등 해소의 실마리, 여러분 형광펜. 갈등 해소의 실마리 형광펜. 갈등 해소의 실마리 형광펜. 1번에 2번. 지금 형광펜 치세요. 자, 하셨죠? 내가 왜 형광펜 쳤을까? 자, 아래다 써놓으세요. 보기 충돌 써놓으세요. 보기 충돌. 자, 보기에서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읽어보니까 문화부장과의 자리는 뭐로 끝났죠? 다 실패와 좌절로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화부장과의 자리를 물어보는데 선택지에서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말한다? 개소리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내가 제발 말씀드릴게요. 보기와 충돌되는 것, 즉 비단 4번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선택지도 보기와 충돌이 된다고요. 우리 2강 때 했었잖아요. 현대시에서. 알겠죠? 요거 꼭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뭐 좀 제발 잘 읽어. 보기 좀 제발 잘 읽으세요. 알겠죠? 자, 계속 가볼게요. 3번. 인물의 말과 내적 독백을 교차하여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자, 정답 몇 번이죠? 그쵸, 3번이죠. 자, 한번 볼게요. 인물의 말은 당연히 큰 따옴표에 있는 것들이겠고요. 그죠? 자, 근데 그 사이에 있던 거 뭡니까? 찻값을 어쩌고저쩌고 무한하게 해줬었지. 자기네 어쩌고저쩌고 면목이 없어서 혼났지. 여기가 이제 인물, 만화가의 내적 독백이 삽입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런 게 이제 디테일인데, 뭐뭐 해줬었지, 그 다음에 혼났지, 요런 게 이제 갑자기 말투가 변하는 거, 서술체가 바뀌는 거거든요. 왜 작가가 갑자기 서술체를 바꿨을까? 아니, 봐봐요. 이 전에는 있었다, 어디니? 뭐 부숴버렸다, 그 다음에 뭐 시작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가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해줬었지, 혼났지, 이 독백체로 바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독백체로 바뀌었다는 건 이미 우리가 답을 알고 있는 거니까, 지금 말투, 서술체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요거 만화가의 내적 독백 아닐까라고 생각은 해주셨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를 제가 일부러 평가행동 기초 커리큘럼 7월, 여기 작년, 지금 아마 2022 7월 인천교육청 모의고사인 것 같은데, 이걸 굳이 갖고 온 이유가 이런 경우를 알아둬야 됩니다.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알아두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왜 1인칭은 이겁니다, 3인칭은 이겁니다 라고 말 안 하는 거냐면요, 실전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모의고사는, 수능은. 그래서 실전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이 실전에서의 변수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내신스러운 개념을 흔들 수가 있거든요. 무슨 소리냐? 이게 이제 시점 변환이에요. 시점 변환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지금까지는 전제적 작가 시점으로 계속 3인칭 전제적 작가 시점으로 계속 끌고 오다가 갑자기 A 발문에서만 거의 1인칭을 가져다 쓰는 듯한 그 작가, 그러니까 만화가의 내면만 보여주는 곳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걸 제한 시점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지금 제한 시점을 가르치기엔 너무 많으니까 다시 1인칭 따로 공부, 3인칭 따로 공부. 자, 이제 볼까? 이거보다는 그냥 1인칭, 3인칭이 섞여서 쓰일 수 있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섞일 수도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 다음에 4, 5번도 한번 슬쩍 볼게요. 1번에 4번. 대화를 통해 상황에 대한 인물 간의 시각 차이. 여러분, 이거 3번, 4번 지금 충돌되는 거 보여요? 3번, 4번 충돌되죠. 왜? 3번에서는 만화가의 내면만 보여주고 만화가의 대사만 보여줬는데, 4번에서는 대화를 통해 상황에 대한 인물 간 아니죠. 애초에 인물간부터가 틀렸죠. 그쵸? 자, 4번 제끼고. 5번.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을 병찰. 벌써 틀렸어요.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이 아니라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뭐야? 김 선생과 만화가의 대화밖에 없어요.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그래서 5번도 제끼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인물 간의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이거는 뭐 앞에 게 없었다면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면 문화부장과의 갈등을 부각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괜찮긴 한데 어쨌든 간에 앞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1번에 3번입니다. 자, 여기서 3번 딱 찍고 그대로 다시 읽던 거 마저 읽어봅시다. 자, 그는 술을 한 모금씩 꿀꺽 마셨다. 맛있겠네요? 자, 새로운 우연이 다가온다는 징조다. 헤헤, 이건 낙관적이죠, 김 선생님. 그는 김 선생이 방금 비워낸 술잔에 취해서 떨리는 손으로 술을 따랐다. 자, 지금 헤헤라는 좀 커여워요. 좀 커여운데 이거는 사실 지금 취해서 라는 이 정보로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약간 그래도 지금 잠깐 앞에서는 다 뭐밖에 없었어요. 실패와 좌절 때문에 불안과 비애로 휩싸였던 인물이 만화가가 지금 잠깐 술의 힘을 빌려서 처음으로 좀 웃는 게 나왔습니다. 딱 요 정도예요. 알겠죠? 자, 손으로 술을 따랐다. 차나 한 잔 그것은 이 회색빛 도시의 따뜻한 비극이래요. 자, 따뜻한 비극 이런 게 이제 아까 보기에서 지엽적으로 나왔던 모순 형용인데 여러분은 못 찾아냈어도 돼요, 읽으면서. 근데 선생님은 선생님이니까 이런 게 이제 모순 형용이다라고 딱 알 수 있는데 모순 형용은 그냥 여러분 좀 이따 써줄게요. 모순 형용은 그냥 역설법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전공자분들은 역설법이랑 모순 형용은 살짝 다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수능이나 모의고사 수준에서는 이 둘을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거 보고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모순 형용? 그냥 역설법이구나.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계속 뭐 따뜻한 아이스크림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시겠습니까, 김 선생님? 해고시키면서 차라도 한 잔 나누는 인정. 동양적인 특히 한국적인 미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더 잔인하다는 거래요. 이해돼? 오히려 더 잔인하다 이런 겁니다. 뭐냐면 약간 그러니까 사실 이게 동양적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편견일 수 있는데 뭐 국가마다 다르긴 해요. 국가마다 다르긴 한데 서양 그러니까 뭐 서양이라고 이렇지 않다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이게 소설이 쓰여진 게 1960년대다 보니까 뭐 이게 동양적인 정이라는 문화를 앞세워서 이 칼을 숨긴다 약간 요런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결과가 뭐야? 자른다죠. 우린 너 못 써주겠다 이거잖아. 그래서 오히려 만화가는 이렇게 느꼈다 이거예요. 알겠지? 따뜻한 척 하지만 결국 속을 들여다보면 아니었더라. 요겁니다. 요 서운함. 그쵸? 자, 그 어린이 신문에 그리고 있는 거라도 열심히 하고 있게 기다리면 또 뭐가 생길 테지. 아마도 요건 김 선생님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술잔을 잡으려고 했다. 잘못해서 술잔이 넘어져 버렸다. 취한 거죠. 그럼 이제 나중에 대학교 가서 술자리를 갖게 되면은, 그러니까 술 먹다가 취했든 안 취했든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이게 술잔이 미끄러져서 손에서 이게 손에서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다들 이제 갑자기 젓가락 땡드르르 하는 소리가 막 엄청 크게 들리잖아. 그때 잠깐 시간 멈췄다가 다들 나 보면은 야, 쟤 취했네 이래요. 그러니까 쟤 취했네가 이게 가불긴 게 아니 안 취했어라고 부정해버리면 아 맞아 취했잖아 막 이렇게 되고 나 취했어 하면은 맞아 너 취했어 이렇게 돼. 결국 취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술자리에서는 이제 뭐 술잔이나 젓가락 수저 같은 거를 안 떨어뜨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또 개찐따 출신이라 이 시선이 나한테 몰리는 걸 정말 극도로 두려워해요. 그래서 아무튼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그다음 손가락 끝에 엎질러진 술을 찍어서 술상 위에 아톰 X군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거 실제로 아톰 X라고 실제 그 일본 만화입니다. 원래 일본 만화인데, 그러니까 이 만화를 연재했었나 봐요. 이 한국 작가가.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 알아두셔야죠. 이거 보기에서 나온 부분이죠. 보기 잠깐 한번 보고 오시면요. 이게 여러분 봤던 것 같은데라는 기억 정도는 있어야 돼요. 자, 보기에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어디니? 마지막에 두 번째 줄. 만화 속 가상의 인물에게 말을 하는 상황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기도 한다.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계속. 자, 아톰 X군. 차나 한잔 하실까? 군과도 이별이다. 아, 봐봐. 나왔죠? 차나 한잔 하면 이별인 거예요. 이미 아까 두 번의 이별 다 차나 한잔 하면서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그리는 만화 주인공에게도 이별을 구하고 있는 거죠. 아, 이거 존나 슬프지 않나요, 여러분? 그죠? 자,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
군과도 이별이다. 참 어디서 헤어지게 됐더라. 그는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은 다른 손으로 자기의 이마를 한번 찰싹 때렸다. 골치가 쑤셨기 때문이다. 오, 화성인들의 계략에 빠져서 군이 포로가 되어 바야흐로 생명이 위험해져 있는 데서 다음호의 계속이었군. 아, 뭐야? 그러면 아톰 X군은 지금 뭐죠? 화성인들한테 잡혀있는 상황에서 끝나게 되는 거네요. 네, 저런. 미안하다, 아톰 X군. 사람들은 항상 그런 걸 요구하거든. 아슬아슬한 데서 다음 호에 계속.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독자들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너를 화성인들한테 붙잡혀놓은 상황에서 끊었는데, 거기서 끊었는데 더 이상 그릴 수 없게 됐죠. 아톰 X군에게 미안한 감정이 더 부각되는 씬이죠. 슬프죠, 그쵸? 자, 계속. 그는 다 그려진 아톰 X군의 얼굴을 다시 손가락 끝에 술을 찍어서 치우기 시작했다. 이제 보내주는 거죠. 보내주는 겁니다. 자, 미안하다, 아톰 X군. 어떻게 군의 힘으로 적진을 뚫고 나오기 부탁한다. 이제 난 힘이 없단 말이야. 나와 헤어지더라도 여보게 우주에 광대하고, 그러면서 그는 양쪽 팔을 넓게 벌렸다. 그 어두운 공간 속에서 영원한 소년으로 살아있게. 저는 선생님 솔직히 진짜 뭉클했어요, 이거 보고. 너는 나와 헤어지더라도 그 우주에서, 왜냐면 아톰이라는 만화가 선생님 세대도 아니에요. 아톰이라는 게 실제로 약간 로봇으로 만들어진 애인데, 근데 이제 우주를 막 날아다녀요. 그 날아다니는데 약간 어벤져스에 그 타노스 딸 중에 그 기계로 된 사람 있죠. 그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인격체라고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과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무튼 너는 내가 그러지 못하더라도 어두운 공간 속에서, 우주 속에서 영원한 소년으로 살아있게 하면서 요 지문이 끝납니다. 진짜 이제 슬픔도 있고 약간의 그 감동도 있고 한데 좋습니다. 진짜 좋은 지문이고, 이거 실제로 김성옥의 찬화한자는 나중에 여러분 대학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대학 도서관이면은 이게 있을 거예요, 실제로.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 풀어보셔야겠죠. 자, 여러분 문제 가셔서. 아이고,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보기를 먼저 띄워놓고 문제는 풀게요. 자, 물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저는 보기를 바로 어느 정도 녹여놨기 때문에 4번 문제 같은 거 먼저 덤벼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요, 웬만하면 독서든 문학이든 3점 문제는 나중에 하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4번 문제보다는 우리 2번 문제 먼저 덤비고 싶어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이 문제풀이 순서, 지문 읽고 나서 문제풀이 순서는 약간 달라도 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2번부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자체가 이게 어렵지 않아요. 2번 문제는 어렵지 않아서 바로 정답 얘기하겠습니다. 자, 정답 몇 번? 그죠? 이번에 3번이죠. 이번에 3번 보세요. 그가 만화를 그려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만화를 안 그려올 거를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해고 사실을 먼저 인지했구나, 이거를 드러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2번의 정답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도 가보겠습니다. 요건 딱 답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풀었어야 되냐면 1번, 2번, 3번, 4번 약간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좀 뭔가 언짢은데 5번이 딱 답이다, 이렇게 확정이 들었어야 돼요. 왜냐면 봐봐요. 문화부장은 어차피 A와 B로 나뉘었는데 A 부장은 해고를 통보한 부장이고 B 부장은 거절한 부장이죠. 그치? 자, 그러면 3번에 5번 바로 보세요. 자, A와의 만남과 B와의 만남은 모두 그에게 부정적 감정을 유발한다. 결국 뭐예요, 이거? 이 사건이 있었고 만화가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보기에서 뭐를 느꼈죠? 비애를 느꼈죠. 좌절을 느꼈다고 저는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비애를 느낀 거는 너무 자명하고 보기에서 벌써 줬잖아. 근데 그거를 3번에 5번으로 바로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번에 5번 형광펜 쳐놔. 3번에 5번 형광펜 쳐놓고 아래다 써놓으세요. 보기 연결 써놓으세요. 보기 연결 써놓으세요. 자, 쓰세요. 3번에 5번 형광펜 쳐놓으시고 아래다가 보기 연결 써놓으세요. 써놓으셨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번에 3번이든
뭐 2번에 3번이든 지금 말했던 3번에 5번이든 다 보기와 어느 정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제발 잘 읽고 이렇게 풀다 보면은 보기 문제가 아니더라도 보기에서 물어본 게 리와인드 되거든요. 이렇게 이해도를 올린 상태에서 3점짜리 문제 4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자, 4번 가볼게요. 4번 한번 보시면요. 4번에 1번 단어 같이 볼까요? 자, 4번에 1번. 그가 계집의 표정을 보며 두려워하고 있던 예측이 이제 어쩔 수 없게 되었다고 느끼는 모습을 통해 해고로 인해 생계를 걱정하는 그의 불안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 어느 정도 괜찮죠. 여러분, 그리고 이거 알아두세요. 볼 수 있겠군이죠. 그래서 이 보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워딩을 잘 읽으셔야 되는 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거예요, 사실. 100% 딱딱 맞죠? 이거보단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적절하죠? 이거예요, 뉘앙스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100% 맞는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아니라 거기에 이런 해석에 가깝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조금 약간 너무 롤에 리그 오브 레전드 그 게임에 타겟팅 스킬보다는 약간 논 타겟팅 스킬, 약간 이렇게 범위가 넓은 스킬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넓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1번 괜찮습니다. 자, 2번. 그가 자신의 해고를 미역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해고당하는 상황을 비유적 표현을 통해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요거 아까 있었죠, 애초에. 네. 어디 있죠? 미역국 봤는데 지금 방금. 여기 자, 너는 미역국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알아두세요. 선생님 여기 너는 미역국이다라는 표현을 실전에서 모르겠는데요? 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 A 발문 안의 상황이 뭐예요? 결국 비애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부정적 상황이고 거기서 여러분은 뭐만 찾으면 돼요 지금? 너는 미역국이다. 비유적 표현 맞죠? 그쵸? 자, 그래서 결국에는 4번에 2번 다시 미역국이라고 말하는 것을 해고당하는 상황을 비유적 표현을 통해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괜찮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3번. 그가 자신의 해고를 새로운 우연히 다가오는 징조라고 말하는 것을 자신을 해고한 신문사로부터 다시 만화 연재를 의뢰받게 되리라는 기대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아니죠. 이미 기대는 다 개박살 났고요. 아톰과 이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별을 고했어요. 자기가 그리던 그 만화 캐릭터와도. 그래서 이건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비애라는 정서로 끝나버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를 더 긍정적 상황을 기대한다? 보기와도 안 맞고 우리가 했던 독해와도 안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3번도 형어펜 쫙 쳐놓으시고요. 3번도 형어펜 쫙 쳐놓으시고 옆에다 혹은 아래다 써놓으세요. 보기 충돌 써놓으세요. 보기 충돌. 자, 써놓으셨죠? 그죠? 자, 4, 5번도 한번 가볼게요. 4번. 그가 차나 한 잔의 의미를 이 회색빛의 도시의 따뜻한 비극이라고 말하는 것은 해고를 당한 그의 비참한 심리를 모순형을 통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이건 아까 설명했죠. 모순형은 다시 한번 그냥 역설법이에요. 역설법인데, 그러니까 이 작가가, 이 만화가가 해고당한 상황을 뭐라고 했어요? 따뜻한 비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애초에 이 부정적 상황을 긍정적 비유와 함께 써서 모순형, 즉 역설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표현했다고. 자, 계속 가볼게요. 5번. 그가 아톰 X군의 얼굴을 술상 위에 그렸다 지우며 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해 느끼는 무력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무력감까지도 해석이 괜찮죠. 정말 괜찮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무력감이 너무 타당한 게 뭐예요? 지금 이 만화가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꾸죠. 그래서 여러분 평가원이나 모의고사국에서 말하는 무력감은요. 그겁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를 무력감이라고 합니다. 이거 몰랐으면 써놓으세요. 다시 한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 정서를 무력감이라고 한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한번 4강 현대소설을 이렇게 봤고요. 여러분도 한번 과제도 한번 쭉 풀어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끝냈는데 벌써 우리 반절을 왔어요. 반절 왔고 다음 강 5강 저는 선생님은 촬영할 건데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이 강의를 본 게 뭐 겨울 1월이든 12월이든 아니면 뭐 여름 때 봐도 괜찮아요. 봐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제가 요 강의는 정말 이거 지금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 느꼈을 거예요. 어떤 무료 강의라도 이 정도 말해주는 선생님이 정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료에서조차도 이 정도 말할 수 있으면 선생님의 정규 컬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좋은 강의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를 따라오실 분들은 따라오시고요. 아니면은 뭐 이것만 들으셔도 괜찮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들은 꼭꼭꼭 기억하셔서 수능에서 써먹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 말하고 싶은 건 끝났고요. 선생님 좀 저녁 좀 먹고 설명회 하고 다시 카메라 켜서 저는 5강 촬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5강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